채수와 설공찬전에 대하여 김재석. 설공찬전의 작가 채수는 1449년에 태어나 1515년에 세상을 떠났다. 조선 전기 성종 때 대사헌을 지낸 인물이다. 세종 31년에 태어나 세조 시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예종 때 과거급제를 한다. 성종 때 대사헌까지 올랐다. 연산군 때도 주요 직책을 하사받았으나 이 핑계 저 핑계로 투문불출한다. 중종 반정을 겪었고 이 일을 계기로 설공찬전을 집필한다. 1515년 중종 10년에 경상도 함창에서 생을 마감한다. 살아생전에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까지 5명의 임금을 섬기며 그 시대를 문인으로 온전히 살아낸 인물이다. 채수가 설공찬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궁금증이 있다. 조선 왕조실록의 필화 사건으로 기록된 책은 오직 설공찬전뿐이다. 중종 6년 설공찬전은 요서, 은장률로 다스려 모두 불태워졌다. 당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사헌부에서 채수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도 난정률을 적용했다. 중종은 법조문의 잘못 적용을 참작하여 파직만 명한다. 설공찬전의 어떤 내용이 좌도 난정률에 걸린 것일까? 중종은 어째서 법조문의 잘못 적용을 참작하여 파직만 명한 것일까? 설공찬전은 요서 은장률에 걸려 당시 원본뿐만 아니라 필사본도 모두 불살라졌다. 1996년에 우연히 발견된 한글 필사본도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필사 도중에 미완결된 채였다. 전체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전반부의 내용 중에 몇 가지는 그 시대 상황과 대척되는 점이 있다. 첫째는 설공찬이 들려주는 저승 이야기를 빗대어 저승에서는 여자라고 해도 그를 알면 좋은 벼슬을 하며 살고 있다는 말을 한다.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없이 설공찬의 대사로만 처리되어 있다. 조선 전기는 유교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다. 더욱이 여성은 이름도 없었고 글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드물었다. 당연히 벼슬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둘째는 저승 이야기 중에 그나마 대사와 배경 설명이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중국 성화 황제 제위 1464년에서 1487년 성화 황제의 신하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이다. 성화 황제가 그 신하의 생명을 1년만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염라대왕은 비록 이승에서 황제라고 해도 저승에서 심판관은 나인데 하면서 성화 황제의 부탁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신하의 손을 펄펄 끓는 화탕에 넣으라고 명령한다. 이승에서는 조선도 신하국으로 예를 다하는 대국의 황제지만 저승에서는 염라대왕보다 못하다는 은근한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다. 중국을 섬기는 조선 사대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온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 조선 사대부들은 글을 쓸 때도 마지막에 연도 표시를 하는데 조선 국왕의 연호가 아닌 중국 황제의 연호를 쓴다. 셋째는 반역을 일으킨 중국의 주전충. 당나라에 반역하여 후량을 창건한 당의 장군. 이 주전충이라는 자는 저승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다는 마치 증언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는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중종의 영린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채수가 그런 마음으로 썼다고 하면 사헌부에서 말한 좌도난정률로 사형에 저에도 마땅할 것이다. 채수는 성종 때에도 임금에게 이런 간언을 올렸다. 단종 폐위 사건 이후 세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육신뿐만 아니라 그 자제와 친척들도 연좌제로 고역이 이만저만 하지 않았다. 채수는 세조의 손자인 성종에게 그들의 사면을 주장했고 성종도 채수의 그 충심을 받아들인다. 채수는 반역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쪽은 아니었지만 온건한 개혁파였다. 할 말은 하는 충신이었다. 어쩌면 채수는 임금을 인위적으로 폐하는 일이야말로 역으로 좌도난정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설공찬전을 집필한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설공찬전을 어째서 법조문의 과도한 적용이라며 정상을 참작하여 파직만 명했을까? 여기엔 채수의 묘수가 있었다. 죽은 설공찬이 전해준 말을 마치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설공찬전을 놓고 벌인 어전 회의에서도 대신들 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직접 쓴 이야기인가 아니면 단지 전해 들은 이야기인가 하는 논쟁이었다. 전해 들은 이야기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정기소설도 많은데 과하다는 취지였다. 채수에게 설공찬은 생진려서 설충란의 아들이다. 순창에 사는 설충란과는 서로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좀 먼 집안 관계이다. 설공찬은 20세에 사망했고 5년 후에 그의 사촌 설공침의 몸에 빙의하여 그가 겪은 원한과 젖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채수가 전해 들었다고 하면 죽은 설공찬이 아닌 그의 아버지인 설충란에게 들은 이야기일 것이다. 채수는 정통적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과거 시험에서도 귀신은 단지 음양이 행하는 것으로 귀란 음의 기운이고 신이란 양의 기운으로 인과 응보를 받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기술했다. 그런 그가 귀신 이야기에 혹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채수는 17살 때 귀신 체험을 한다. 부친을 따라 경산에 갔는데 그때 밤에 희끄무레하고 둥글기가 마치 수레바퀴 같은 불빛에 막내 동생이 다 급사한 일이 일어난다. 채수의 몸에도 닿았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때 겪은 충격적인 귀신 체험이 그의 귀신관에 영향을 주었다. 과거 시험 답안지에는 유교 사상을 대변했지만 마음으로는 불교와 도교의 저승관에 가까웠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마 이 단서도 채수가 설공찬전을 창작한 비밀을 해명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채수의 설공찬전은 당시로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문 필사본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필사되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읽혔다. 다만 현재는 그 완본이 전해지지 않는 까닭에 국문학적인 의의는 크지만 문학적으로는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홍길동전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선 채수의 설공찬전은 꼭 재조명되어야 한다.